네, 산업안전기사 제 6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보호구 관련된 내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보호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복은 이제 방열복이 대표적으로 있죠. 방열복은 내열 원단, 방열 상의, 방열 하의, 상의 하의가 하나로 된 일체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손에는 방열 장갑이란 게 있고요. 방열 두건, 머리에 쓰는 것을 방열 두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원단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하의 상이 나눠지기도 하고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장갑 두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봐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값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작업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작업형에서 나왔다는 것은 필답형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필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무게. 상의 무게 3kg, 하의 무게 2kg, 일체복은 4.3, 방열 장갑은 0.5, 두건은 2kg 정도가 됩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좀 처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뭐 상의 무게, 하의 무게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게가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작업형 때 이제 3kg, 2kg, 상의, 하의 더해서 5kg잖아요. 근데 일체복이 좀 더 가볍다. 4.3kg 정도. 장갑은 0.5kg, 두건은 2kg 정도의 무게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 정도 요거 한번 봐놓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은 화학물질 보호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이라고 한 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9조에 금지 유해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대상 유해물질, 그 다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금지대상,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제 화학에서 화학물질이란 말이 더 많이 언급되겠죠. 그래서 화학물질 보호복도 이렇게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일 때 사용을 합니다. 화학물질 보호복. 자, 여기 2번 화학물질 보호복.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이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안을 하는 작업자한테는 화학물질 보호복을 착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물질 보호복이 있다라는 것, 전신 보호복, 신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하고요. 부분 보호복,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의, 하의,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화학물질 보호복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방열복, 화학물질 보호복. 성능 수준, 투과. 자, 여기서 좀 기억을 해볼 만한 게 여기 투과입니다. 투과라는 말은 어디서 한번 나왔죠? 투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과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파과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투과하고 파과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투과라는 것은 이제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 표면으로부터의 탈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걸 투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화학물질용 보호복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것을 투과라는 말로 씁니다. 투과되었다. 파과 시간이라는 말도 씁니다. 투과 시험 시 시험 화학물질이 보호복 재료 표면에 닿기 시작하여 다른 쪽 표면 규정된 파가 농도로 검출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투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외부 화학물질이 이제 보호복 안으로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호복의 성능이 없어진 거죠. 보호복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 파과라는 말 씁니다. 우리가 이 파과라는 말이 방독 마스크에서도 언급됐잖아요. 방독 마스크에서는 정화통이 독가스를 제거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독가스가 그대로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독을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파과 시간, 보호복에서도 파과라는 말 쓴다. 보호복이 외부 화학물질을 침투를 막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파과라는 말이 여기서도 사용이 된다. 자, 미스트. 기체 속에 부유하는 액체 밀입자를 말한다. 액체 밀입자를 미스트라고 부릅니다.
옛날 문제에 화학 분야에서 나왔을 건데 화학위험 방지 기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미스트를 구분할 수 있냐? 미스트는 액체 밀입자. 그래서 액체 밀입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 미스트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흉도 있고 더스트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진이죠. 더스트. 그다음에 흉도 있었죠. 흉. 그것들을 용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흉은 뭐였죠? 금속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열적 변형에 의해서 열적 현상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증기 가스를 흉가스 이렇게 부르죠. 금속에서 나오는 거. 구분을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미스트는 무슨 밀입자요? 액체 밀입자. 그다음에 더스트는 고체 밀입자입니다. 고체 밀입자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흉은 흉가스는 금속에다 열을 가했더니 발생되는 물질이고요. 미스트 이렇게 구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체 밀입자냐 액체 밀입자냐 흉이냐 이런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 자, 이런 거 좀 참고로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 앞에 보호복 있잖아요. 이 보호복에서는 결국 여기에 있는 방열복에서는 여기에 이 무게 있죠. 이 무게가 필기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보호복이 필기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나름대로 출제 빈도가 상당히 있죠. 벨트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 지지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안전대 이제 부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벨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안전근해, 우리가 이제 근해식이다, 벨트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체 지지를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 요즘 현장에는 다 근해식의 안전근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죠. 벨트보다는. 벨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추락을 하게 되면 사람 허리가 다칩니다. 허리를 다쳐서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해를 착용해서 신체 전체를 안정되게 지지하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근해라고 합니다. 지탱 벨트에서 U자거리 사용 시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이제 U자거리는 주로 이제 전주 작업할 때. 자, U자거리 이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주에 올라가는 작업을 할 때. 그래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활선 작업용 차량 등을 이용을 해서 고수 작업대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잖아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주 올라갈 때 이렇게 벨트를 전주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채면서 올라가는 안전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U자거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작업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벨트에다 대는 보조 벨트를 지탱 벨트 이렇게 부릅니다. U자거리 할 때 이제 전주가 이렇게 쓰면 작업자가 발을 이렇게 딛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벨트를 돌려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 작업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지탱 벨트 이렇게 부릅니다. 전주 작업할 때 U자거리용 안전대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잼줄이라는 게 있는데 벨트 안전 근해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그 밖의 거리 설비와 연결하기 위해 줄 모양의 부품을 한다. 잼줄이라는 게 좀 이따 그림에 나옵니다. 잼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링, D자 모양으로 된 링입니다. 벨트 또는 안전 근해와 잼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 고리를 말합니다. 강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벨트 또는 안전 근해와 신축 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각형의 금속 고리. D자형은 D링은 D자처럼 생겼고요. 강링은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강링으로 생긴 사각형으로 생긴 링을 말합니다. 그래 그 모양을 따라서 이제 강링, D링 이렇게 부르고요. 버클, 신체를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 장치. 버클은 다 아시죠? 추락 방지대, 신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감김 장치를 갖추고 잼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 장치를 말한다. 추락 방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훅 및 카라비나 훅은 다 아시죠? 뭐 양중기의 훅, 크레인의 훅 이렇게 생긴 걸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 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훅이라고 생긴 안전대에도 이렇게 훅이 있어요. 훅, 잼줄과 거리 설비 등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 장치. 카라비나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조 훅.
U자 거리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네를 지탱벨트에 디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훅을 말한다. 보조 훅이라고 부릅니다. U자 거리 때 씁니다. 보조 훅도. 일반적으로 안전대는 훅이 하나거든요. 근데 U자 거리는 돌려서 나한테 다시 걸어야 되니까 훅이 2개입니다. 신축 조절기, 잼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잼줄에 부착된 금속의 조절 장치를 말합니다. 팔자형, 팔자처럼 생긴 구멍이 2개 뚫린 링을 말합니다. 안전블록, 그네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의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잼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블록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면은 왕관기 있잖아요. 왕관기라고 하시죠. 피난할 때 쓰는 왕관기. 그런 왕관기에도 로프가 감겨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탑승하고 내려가면 서서히 풀리죠. 그게 팍 떨어진 게 아니죠. 그것처럼 안전블록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조 잼줄에서 안전대를 U자 거리로 사용할 때, 여기도 이제 뭐를 사용할 때, U자 거리로 사용할 때 들어가는 보조 잼줄. U자 거리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에 디링에 걸거나 떼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링과 거리 설비 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는 카라비나를 갖춘 줄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U자 거리가 들어가는 부품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네요. 보조 잼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직 구명줄,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이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 발생의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 방지대를 지탱해주는 줄 모양의 부품을 수직 구명줄이라고 부릅니다. 수직으로 설치된 구명줄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추락 방지대를 지탱한다 그랬잖아요. 추락 방지대에서 수직 구명줄이 사용이 됩니다. 충격 흡수 장치, 추락 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잼줄에 연결되는 부품입니다. 자, 안전대의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벨트식, 안전그네식. 그래서 한계거리용, U자거리, 추락방지대, 안전블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한계거리용하고 U자거리용은 벨트식도 쓸 수 있고요. 이것도 되고요. 안전그네식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락방지대, 안전블럭 요것은 안전그네식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대 및 안전 블록은 안전 그네식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뭐만 되고요. 안전 그네식만 돼요. 여기는 벨트식도 되고 그네식도 됩니다. 그네식도 된다. 이렇게 구분을 용도로 이제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벨트식도 그네식 U자거리 한계거리용 U자거리용 다 그네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자, 한계거리 안전대는 이렇게 벨트가 있고요. 벨트로부터 로프가 연결돼서 여기에 보면 이제 팔자 링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팔자 링도 있고요. 여기 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라비나입니다. 카라비나. 그 다음에 한계거리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U자거리 전용 안전대는 U자거리는 로프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잼줄이라는 게 나옵니다. 로프가 2개가 있고, 벨트가 있고, 이 벨트에 또 벨트가 하나 더 떼졌잖아요. 이걸 신체 지지하는 U자거리용으로 신체를 보조해주는 벨트를 말한다. 여기도 뭐 팔자형 링도 있고, 신축 조절기도 있습니다. 신축 조절기. 여기도 훅이 있죠. 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것들이, 한계거리용과 U자거리용이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한계거리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벨트식이죠. 둘 다. 벨트식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벨트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안전대 D링에 거는 훅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훅이죠. 훅이고 추락 방지대, 이걸 추락 방지대 이렇게 부릅니다. 수직 구명줄입니다. 수직 구명줄. 그 다음에 잼줄 이렇게 부릅니다. 각 부의 명칭 정도 한번 봐보시고, 추락 방지대라고 하는 안전대 있었죠. 추락 방지대.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이렇게 있습니다. 추락방지대는 이렇게 수직 구명줄을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